자, 여기 모집단과 표본인데 모집단과 표본. 모집단과 표본. 일단은 모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자료 조사한 다음에 그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단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사하는 대상 있지? 자료 조사를 하는 대상. 그거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산고 학생들의 뭐 키를 조사한다. 그러면 아산고 학생들의 아산고 학생들이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거지. 뭐 그냥 내가 조사하려는 그 대상 그걸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모집단에서 조사를 할 때 조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전수조사가 있고 두 번째가 표본조사가 있어. 전수조사는 알고 있지? 그냥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야. 싸그리 다 조사를 하나씩 해서 이제 그걸로 분석을 하는 거고, 표본조사는 말 그대로 이제 일부를 떼어내서 요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야. 이 표본을 조사해서 전체를 예측을 좀 하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당연히 전수조사가 제일 좋긴 한데, 확실하니까 제일 좋은데, 근데 전수조사가 가능한 상황이 있고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 가능한 상황은 이제 우리 너네 학교에서 신체 검사 같은 거 하잖아. 그런 거 할 때는 다 가능하지. 당연히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불가능한 경우가 뭐 있냐면 어떤 그냥 소모품 같은 거 있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생산하는 그 공장의 사장이라고 하면, 이 타이어를 내가 이제 한 달에 만약에 한 1억 개 정도를 만들었다고 해볼게. 그러면 요 1억 개 타이어를 다 이제 품질 조사를 해볼 수는 없잖아. 그치? 이걸 다 품질 조사를 하려고 막 돌리고 계속 막 몇 시간 막 돌리면서 막 이게 마모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막 이런 거 품질 조사를 다 하게 되면 내가 팔 게 없잖아. 그치? 그럼 망하겠지, 당연히. 팔아서 좀 이렇게 돈도 벌고 해서 또 만들고 이렇게 이게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소모품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우리가 표본을 일부 떼어내서 요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걸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지. 품질이 이 정도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런 표본 조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야. 전수조사는 그냥 말 그대로 다 조사한 다음에 그냥 분석만 하면 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표본 조사를 했을 때, 이걸로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전체를 예측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표본이라는 거를 우리가 표본이라는 걸 뽑아낼 때 보통 이제 어떻게 뽑아내냐면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랜덤하게 뽑겠다는 얘기야. 이 타이어 공장의 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면 제품을 딱 보자마자 이거는 좀 좋은 품질이네 라는 거를 알 수도 있잖아. 사장 정도 되면. 그러니까 좋은 품질만 골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건 딱히 의미가 없지. 그치? 그래서 객관성이 좀 떨어지니까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겠다는 얘기야. 눈 감고 랜덤으로 이거 이렇게 해서 요거 뽑아서 요걸로 이제 조사를 좀 하는 거지. 됐어? 그런 게 이제 임의 추출인데, 그럼 이 임의 추출에서도 이제 좀 종류가 있어. 그 뽑는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복원 추출이 있고, 복원 추출로 뽑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로 뽑는 경우가 있어. 이건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 용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야? 뽑았던 거를 그냥 자료만 잠깐 써놓고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이게 랜덤하게 또 뽑고, 그치? 그러니까 뽑고 나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또 뽑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복원을 시키고 다시 뽑는 거잖아. 그런 게 복원 추출이고, 비복원 추출 같은 경우는 이제 뽑고 나서 그 이제 뽑은 제품은 이제 밖에다 치워놓고 또 다른 거 뽑고 치워놓고 또 다른 거 뽑고 이런 게 비복원 추출인데, 그래서 보통 복원 추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복 순열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중복 순열. 그러니까 똑같은 걸 뽑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제 순서까지 고려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 비복원 추출에는 이제 뭐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순열 이런 식으로 이제 비복원 추출을 뽑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보통 임의 추출이라고 하면 복원 추출로 얘기를 많이 해. 이렇게 중복 순열로 많이 생각을 할 거야. 이건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문제에서는 그냥 이미 추출했을 때라고만 나오거든. 뭐 딱히 뭐 이렇게 중복 순열로 뽑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추출로 뽑았을 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복원 추출의 n파이 r로 생각하면 돼. 중복 순열로. 알았지? 그래서 뭐 예시로 하나만 들어보면 어떤 모집단에 어떤 주머니에 이제 1이 적힌 공이 하나 있고 3이 적힌 공, 5가 적힌 공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게 이제 모집단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표본을 뽑을 건데 한 2개를 뽑을 거래. 그러니까 이 공을 2개를 뽑는데 근데 이미 추출로 뽑을 거래. 그러면 중복 순열로 뽑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 나올 수 있는 표본이 몇 가지가 나오겠어?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뽑는 거야. 순서까지 고려해서. 그럼 몇 가지가 나오겠어? 3파이 2가지니까 9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그 9가지의 표본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뭐 1, 2를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1, 3을 뽑을 수도 있고 3, 1을 뽑을 수도 있고 이런 표본들이 다 다른 표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됐어? 이런 게 이제 이미 추출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그렇게 뽑았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분석을 하고 이제 우리가 자료를 이제 해석해서 뭐 이렇게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일단은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 모집단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그냥 M으로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모분산 앞에 뭐만 붙여주면 돼.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할 거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그마라고 표현할 거야. 기호로. 그리고 표본을 뽑았을 때 내가 이제 방금 했던 건 2개를 뽑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 뽑는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개수 얘기하는 거야. 개수. 표본의 크기는 보통 n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그리고 뽑았을 때 그 표본 안에서의 또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거든. 표본에 대한 평균이라고 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기호로는 x바라고 표현할 거야. x바.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또 분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표본 분산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요거는 보통 s제곱으로 표현을 할 거고 표본에 대한 또 표준 편차는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그냥 S로 사용을 할 거야. 기본적인 용어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일단 표본 평균하고 표본 분산 이쪽을 좀 볼게. 일단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그냥 똑같아. X바를 구하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이제 N개를 뽑았다고 해볼게. 표본을 N개를 뽑았다고 치면 자료가 N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x1부터 xn까지의 합을 그냥 개수로 나눠주면 표본 평균이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 그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이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지? 그래서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더하기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 xn-x바의 제곱 이것도 이제 개수는 몇 개야? 개수 몇 개야? 자료의 개수가 자료의 개수가 몇 개야? n개 아니야 n개? 이게 뭐 안 보이냐? n개잖아 맞지? n개야.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원래 n으로 나누는 게 맞는데 근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n-1로 나눠야 돼. 요거 좀 특이해. 요 포인트가 조금 특이해서 이게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거든. 한 번도 없어. 아직까지 한 번도 없는데 특이해갖고 워낙 특이해서 좀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진짜 안 나왔는데 이번에 한 번 딱 나오면 틀릴 수 있잖아. n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n-1로 나눠야 좀 더 정확하다라고 수학자들이 밝혀냈어. 그래서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눠야 돼. 분산 구할 때. 표본 분산 구할 때. 오케이? 요게 조금 특이한 포인트라서 요건 좀 기억해놔. 물론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알았지? n-1 요거 좀 특이해. 그래서 요것만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표준 편차는 그냥 요거 구한 다음에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 뭐 딱히 뭐 다를 거 없고. 그래서 표본 분산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표본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모평균하고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그 관계가 있어.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고 해서 관계식이 좀 있는데 요거는 좀 이제 외워야 돼. 이걸로 문제를 풀 거라서. 일단 이 x반은 m이라는 식이 있고 vx반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시그마 x반은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세 가지 공식이 있거든. 이렇게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자, 이거를 일단 외워야 돼. 요걸로 이제 다 요게 이제 메인 그 풀이기 때문에 요걸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식을 외워야 되고 해석을 좀 해보면 x바가 표본 평균이잖아. 맞지?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대. 말이 좀 이상해, 그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x반은 표본 하나가 아니라 그 여러 개의 표본들에 대한 그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예시 등거에서도 여기서도 지금 내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고 치면 표본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와? 총 몇 개가 나와? 내가 써놨잖아, 이씨. 몇 개? 9개 나오지, 그지? 9개. 아니, 3파이 2가지라며, 이미 추출로 뽑으면. 그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고 했을 때 9가지가 나온다며.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표본이 9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 9가지의 각각의 표본 평균들이 있겠지. 그치? 그 표본에 대한 평균들이 있을 거 아니야? 9개가 나오겠지? 그럼 그거를 가지고 다시 평균을 구하면 모평균과 똑같다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표본 평균 하나의 평균이 아니지. 말이 안 되잖아. 이거의 평균이 얼마야? 얘는 1 아니야 그냥? 그치? 1, 2개 적혀있는 거의 평균이 1이잖아. 1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 말이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얘 같은 경우는 평균이 2일 거고 얘도 평균이 2겠네. 그치? 얘네들의 평균을 다 모아서 다시 평균을 구해보면 모평균과 똑같다라는 게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마찬가지 표본 평균들 가지고 분산 구하면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다는 얘기야. 요 시그마 제곱이라는 건 모분산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표준 편차는 그냥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뭐 이건 뭐 딱히 뭐 특이한 건 없고. 그래서 요거 공식을 잘 외워주면 되는데 이 공식을 증명할 수는 없어. 이 고등 과정에서 증명은 불가능하고 이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내가 예시로 보여줄게. 자 모집단을 내가 지금 주머니에 135가 적혀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을 때 9개가 나온다고 했지 표본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써볼게. 자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하고 3하고 5 이렇게 3개밖에 없지. 적혀있는 게 135밖에 없으니까. 그럼 각각의 나올 확률들은 3분의 1이지. 3개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맞지? 이게 지금 모집단에 대한 이제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모평균이지 이게. 3분의 얼마? 3분의 9니까 모평균은 3이라고 나오지. 됐어? 그 다음에 모분산도 구해볼게. 여기서 분산 한번 구해보자. 3분의 1 더하기 9 더하기 25 마이너스 3의 제곱 9를 빼면 3분의 얼마? 35에서 얼마 빼는 거냐? 27 빼는 거네. 35에서 27 빼면 얼마야? 8인가 나오겠네. 맞지? 8, 3분의 8. 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그냥 뭐 루트 3분의 8이겠지. 됐어? 됐지?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크기가 2인 표본 그러니까 n이 2라는 얘기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표본이 총 9개가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거기에 대한 표본 평균을 내가 한번 구해볼게. 자 일단은 이건 표로 좀 만들어 보면 1, 3, 5 내가 지금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 거니까 뭐 이렇게 있다 해보자. 자 그러면 1, 1 뽑았을 때 표본이 있겠지. 요거 그치? 이 평균 얼마? 1이지 그치? 얘는 평균 얼마? 1, 3 뽑은 거니까 2겠지. 얘는 3 얘는 3, 1 뽑은 거니까 2 얘는 3, 4 3, 4, 5가 되겠지. 됐어?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한번 만들어 볼게.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표를
그럼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 4, 5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럼 각각의 확률은 총 9가지 중에 얘 하나밖에 없고 얘 2개 있고 얘 3개 있고 얘 2개 있고 얘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의 평균을 구한 게 2x바가 되겠지. 그치? x바의 평균. 그럼 계산 한번 해봐. 9분의 얼마야?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5니까 계산하면 얼마? 9분의 10에다가 22에다가 27인게? 27 나오네. 그래서 답은 3이겠네. 그치? 어때 얘랑? 똑같지. 그치? 똑같고. 그 다음에 분산도 한번 구해보자. vx가 9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27 더하기 32 더하기 25 마이너스 9를 빼면 되네. 그럼 계산하면 얼마지? 9분의 우와씨 35, 36, 68, 68, 68, 80, 90, 93 93이니까 3분의 31이네. 마이너스 3분의 27이지. 얼만데? 3분의 4겠네. 그치? 네. 근데 뭐였어? vx바는 뭐라고 했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지. 여기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 표본의 크기였잖아. 그치? 그럼 결국 2분의 시그마 제곱이 3분의 8이지. 3분의 8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얼마나? 4 나오지. 여기 있잖아. 3분의 4. 그치? 똑같이 나오지. 그 표준 편차는 뭐 어차피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니까 뭐 똑같게 나오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정도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증명은 여기서 고등 과정에서 못하니까 그냥 요거 잘 써먹으면 돼. 됐지?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요 부분도 너네가 좀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아까 내가 임의 추출이라는 거는 중복 순열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중복도 허용하고 순서도 바꾸겠다는 얘기야. 순서도 고려한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모집단을 문제에서 알려주고 모집단을 알려준 상태에서 뭘 물어보냐면 x바가 2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보통 이걸 많이 물어보거든. 2x바가 얼마냐, vx바가 얼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근데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좀 있거든. 근데 여기서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평균이 2 되는 경우가 뭐 있어? 여기서 평균이 2 되는 표본이 뭐 있어? 3, 1하고 뭐야? 1, 3이야. 그치? 근데 순서 고려한다라는 거를 까먹고 1, 3 하나만 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하는 경우도 좀 있다는 얘기야. 너네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 이 부분에서 그럼 1, 3, 1 확률은 뭐야? 1, 3, 1 확률은 딱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1하고 3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얼마야? 9분의 그냥 1 이렇게 답을 써버린다고. 아니야. 그치? 1, 3하고 3, 1도 있기 때문에 9분의 1 한 번 더 더해서 9분의 2라고 해야 정확하게 확률이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너네 실수가 많은 포인트니까 순서 고려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놓으라고. 알지? 순서 고려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요 부분 좀 기억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이거 지금 여기 모집단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고 그리고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서 x바의 분포를 만들어서 여기서 평균 분산을 구했잖아. 근데 너네는 지금 난 이거 보여주려고 이게 성립하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지 너네가 실제로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하진 않아. 알지? 너네가 실제로 계산할 땐 이걸 가지고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모집단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모집단은.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너네가 이 공식을 활용해서 값을 계산하는 거지. EX바, VX바, 시그마 X바 이런 것들을 공식 활용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표를 너네가 이걸로 직접 그리진 않는다고. 이해했어?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건 그리지 않아. 그리고 지금은 내가 표본의 크기를 2라고 했지만 문제에서는 표본의 크기가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표본의 가지수가 어때?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겠어? 예를 들어서 표본의 크기가 4라고 쳐봐. 모집단에서 지금 그 나올 수 있는 게 3개인데 3개 중에 4개를 뽑아. 3파이 4야. 몇 가지야? 81가지잖아. 표본이 81가지가 나온다고. 그럼 그거를 표로 이렇게 x바에 대해서 만들어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엄청 오래 걸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하는 작업이 아니야. 알지? 이건 그냥 내가 보여주려고 성립하는 거 보여주려고 쓴 거지. 이건 아니라니. 알지?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의 이제 분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X바에 대한 분포를 얘기하는 거야. 표본 평균 X바의 분포.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앞에서 배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왔어. 이렇게 M, 시그마 제곱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나왔어. 이때 이렇게 나왔으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여기서 나오는 이제 표본의 크기가 n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저 뽑아낸 X바에 대한 분포가 있을 거란 말이야. 방금도 봤던 것처럼 그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표본이 9가지가 나오잖아. 그럼 그 9개의 자료에 대한 분포가 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표본 평균들의 분포도 마찬가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얘는 이거의 평균은 m 똑같은데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조금 이제 다르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x바의 정규 분포를 가지고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앞에서 했던 표준화 있잖아. 표준화 이용해서 똑같이 이제 구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거기서 나온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정규 분포로 풀어주면 되고, 두 번째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몰라. 문제에서 안 나왔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 그래서 아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모집단의 상황은 알지만 정규 분포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표본의 크기, 내가 이제 뽑는 표본의 그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표본 이렇게 뽑는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X바가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어. 이렇게. 됐어? 이것도 그냥 수학자들이 밝혀낸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어찌됐건 뭘로 풀겠다는 얘기야? 정규 분포로 풀겠다는 얘기야. 어찌됐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렇게 나오겠지. n이 충분히 크게끔 세팅을 해주겠지,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뭐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내용이 이게 다야. 별거 없지. 그래서 하나씩 좀 풀어볼게. 자, 670번 한번 보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았대. n의 크기가 2. 이렇게 임의 추출할 때라고 나왔지, 그지? 간단하게 그냥 임의 추출이라고 나왔지. 이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2x바의 제곱, 그러니까 x바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어. 자, 우리 x바의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x제곱의 평균, 뭐 이런 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분산에 들어가 있지, 그치? 분산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똑같아, 그대로 쓰면 돼. vx바는 마찬가지야. 2x바의 제곱에 2x바의 전체 제곱과 같으니까 이걸로 구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공식이 뭐였냐면 얘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고 얘는 이제 뭐 그냥 계산하면 되고 모르는 거니까. 그 다음 평균은 그냥 m의 제곱과 같다고 했지. 모평균과 같다고 했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지금 얘가 모평균이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표준 편차겠지. 모표준 편차. 그지? 그리고 크기도 나와 있고, n의 크기가. 그러면 n분의 얼마? 분산 얼마야? 모분산이지, 이게. 요 모분산 얼마인데? 4. 모분산 4. 그지? 4. n이 2지. n은 2고 2분의 4. 얘가 x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모평균이 10이니까 제곱. 100 해주면 되겠지. 얼마니까 얘는? x바 제곱의 평균은 102가 되겠지. 간단하지? 다음 74.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크기가 좀 이제 커졌지, 아까보다는 확실히.
그럼 이거를 가지고 지금 너네가 여기서 x바의 그 분포를 다 찾기가 빡실 거 아니야. 그지? 어마어마하겠지. 그지? 그래서 공식 활용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미 추출했을 때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2x바하고 vx바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이거 다시 써보면 모평균과 같고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은 거지. n분의 모분산. 그래서 저기서 이제 저게 모집단이니까 저기서 평균하고 분산만 찾아주면 돼. 그럼 일단 a 값은 4분의 2라는 게 보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 평균 한번 구해보자. 평균 얼마야? 4분의 얼마? 1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4분의 8. 2 나오네. 그치? 모평균 2. 그러니까 2x바는 그냥 2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모분산 구해볼게요. 모분산은 4분의 1 더하기 4이 8 더하기 9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4니까 4분의 얼마? 18 마이너스 4잖아. 그럼 2분의 1이지. 그치? 2분의 9에서 2분의 8 빼니까. 그러면 얘는 8분의 1이겠지. 그치? n이 표본의 크기가 4고 얘가 이제 모분산이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겠지. 이게 답이야 그냥. 2하고 8분의 1이 답이. 됐어? 그 다음 77번 한번 보자. 1, 2개, 2, 3개, 3, 2이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공을 이미 추출한대. 이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마찬가지 2x바랑 vx바 구하래. 그러니까 1이 적혀있는 게 2개, 2가 3개, 3이 2개 적혀있잖아. 이런 주머니 자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인데 자 각각의 확률 얼마야? 1일 확률 얼마? 7분의 2, 2일 확률 7분의 3, 3일 확률 7분의 2 이렇게 쓰면 돼. 이게 모집단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모집단이라고 나오진 않았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모집단. 그리고 4개의 곡을 이미 추출했다라는 거는 표본의 크기가 얼마란 얘기야? 표본의 크기가 4란 얘기지. 그치? 이렇게. 이미 추출했대. 그러니까 마찬가지 중복순열로 뽑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2x바를 찾아보자. 자, 얘는 모평균과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평균 구해주면 되겠지. 7분의 2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2가 되겠네. 14.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야 할 건데 일단 분산 시그마 제곱부터 구하자. 자, 모분산부터 구해보면 7분의 2 더하기 4, 3, 12, 9, 2, 18 마이너스 평균 제곱 4 해서 얼마? 7분의 32 마이너스 28이니까 7분의 4가 나오네. 그러면 vx반은 어때? vx반은 표본의 크기 분의 모분산이니까 계산하면 7분의 1이겠지. 별거 없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평균 분산 구했던 그 작업 있잖아. 그거를 한번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새로운 공식에다 적용시키는 거야. 별거 없지, 그치? 그 다음 80번.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이 65,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럼 이게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거지. 얘네들의 몸무게가 65,5의 제곱. 이렇게 이제 모집단의 확률 변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5명을 이미 추출했대. 표본의 크기가 25란 얘기야. 여기서 조사한 몸무게, 그지? 25명 뽑아서 조사한 거지, 그지? 그럼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 거잖아. 거기에 평균이래. 저게 이제 뭐야? 내가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 거의 평균이니까 저게 뭐겠어? 표본 평균이겠지. x바. x바가 64 이상 66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야. 됐어? x가 아니라, 그치? x바인 거야. 잘 읽어야 돼. 너네 문제 잘 안 읽는 게 특징이잖아. 너네 특징. 그치? 대충 읽는 게 특징이잖아. 잘 읽어야 돼. 꼼꼼하게. 맞지? 얘는 지금 25명 추출해서 조사한 몸무게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얘를 구하려면 당연히 x바의 분포를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x의 분포니까. 근데 x의 분포가 정규 분포니까 x바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당연히. 평균은 똑같이 65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야. 얼마야? 루트 n분의 시그마 1이겠지. 그치? 1의 제곱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얘를 표준하는 거야.
그러면 빼고 나눠주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구하는 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지. 마이너스 1부터 1일 확률이 지금 0.34니까 0.68. 이게 답인 거지. 됐어? 맞지? 맞잖아? 뭐 굳이 그려보자면 이렇게 표준화한 거지. 표준 정규분포에서 0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요만큼이잖아. 그럼 0부터 1까지의 2배니까 0.68이겠지. 됐어? 그러니까 요 앞단원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떤 확률을 x에 관한 확률을 구했다면 한 발 더 나아간 거야 그냥. x 바의 분포를 찾아서 x 바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됐어? 어디?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은 뽑았대? 그러니까 너네들 특징이라고 했잖아. 안 읽는 거 문제. 저게 미쳤나. 난 84.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저거 만족할 때 n값 구하래. 자, 마찬가지 처음에 나온 정규분포는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대. 그럼 x바의 분포도 정규분포인데 근데 크기가 n이니까 그냥 루트 n분의 18의 제곱이라고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여기서 이제 x바의 확률이 253 이상이네. 그치? 그럼 저거 바로 표준화 해보면 253에서 250 빼니까 3 나누기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18이 되겠지. 요 값이 0.0668이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럼 계산해보면 z에 여기 33 까서 6분의 루트 n이네. 얘가 이제 0.06681 확률을 찾는 건데 자, 그러면 z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 0이고 요 6분의 루트 n은 당연히 어디 있겠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6분의 루트 n은 어디 있겠어? 오른쪽에 있겠지. 그치? 여기에 6분의 루트 n이 있어야 이만큼이 0.0668, 0.5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이 부분 0부터 양수값까지가 0.433이란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로 볼 수 있지. 그치? 1.5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1.5란 얘기지. 그럼 루트 n은 6, 5, 30의 9니까 n값은 81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별거 없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다음 87.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형광등의 수명은 평균이 2000시간, 표준 편차가 200시간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것도 모집단이 되겠지. 자, 여기서 아까 이 회사에서 생산한 형광등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한대. 표본의 크기 얼마? 표본의 크기는 100이 되겠지, 그지? 그럼 요걸로 x바의 분포를 다시 또 구할 수 있겠네. 2000,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20의 제곱이지. 맞아? 요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x바가 k 이하일 확률 이게 0.08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하래. 자, 표준화해주면 돼. z가 k-2000 나누기 20 1 확률이 0.08이다. 자, 이것도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디 있겠어?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겠지. 그래서 20분의 k-2000. 그래야 이제 여기가 0.08, 여기는 0.42가 나오겠네. 그 0.42가 되는 그 수치가 얼마야? x 좌표, z 좌표가 1.4지. 근데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4란 얘기지. 그래서 k-2000은 마이너스 얼마? 28인가? 그치? 그래서 k 값은 얼마야? 1972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 90번? 90번이구나. 일단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가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끝이야. 요게 마지막. 이 단원의 이제 확통의 이제 끝인 거지 이게. 원래 옛날에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해서 요거 있었고 요 뒤에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또 있었거든. 단원이 하나 더 있었거든. 근데 그게 빠졌단 말이야. 빠져서 지금 너는 여기까지밖에 안 배우는 건데 내년에 다시 나와.
개꿀이지 너네. 그치?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얘랑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평균이 아니라 비율이거든.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제 내년에 다시 또 나온대. 교육과정 바뀐 내년에 너네 밑에 있는 애들이 바뀌잖아 이제. 그래서 걔네들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한대. 너넨 개꿀인 거지. 자, 모평균의 추정. 이건 뭐냐면 아까 했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모집단이 있고 우리가 뭐 한다고 했냐면 표본을 떼어내서 이걸 가지고 전체를 예측을 하겠다라고 했잖아 처음에. 맞지? 표본 조사라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했잖아. 표본 하나 떼어내서 전체를 예측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 지금 그 방금 전까지 대표 문제 풀었던 거를 생각해 보면 모평균 다 알고 있었어. 그렇지? 모표준 편차도 알고 있었고 모분산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 요 X바에 대한 확률을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였냐면 X바의 확률, X바의 평균 EX바 그리고 VX바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고 그 다음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는데 이 관계식을 그냥 연습한 거야. 앞에서 했던 건 지금까지 했던 게 그냥 연습한 것 뿐이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얘를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추정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모르니까 이 표본을 떼어내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평균이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를 우리가 유추를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나왔던 것들, 지금 대표 문제 풀었던 것들은 다 이미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관계식을 연습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실제로 진짜 표본 하나만 떼어내서 이 모평균을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진짜로 하려고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럼 이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봐봐. 자 모집단이 그냥 아산고 2학년 학생들 키라고 한번 해볼게. 아산고 2학년 학생들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해서 모집단은 이제 아산고 2학년 학생들이 되겠지. 그럼 이 키에 대해서 평균을 내가 좀 구해보고 싶은 거야. 이 모집단의 모평균을 좀 구해보고 싶은 거야. 키의 평균을. 그래서 내가 이제 적당히 이 평균을 범위를 좀 잡아서 키가 50 이상 500 이하 1 확률을 구해봤어. 얼마야? 그러니까 키의 평균이 50cm 이하 50cm 이상 500cm 이하일 확률 얼마겠어? 1이겠지. 그치? 당연하지? 맞지? 평균이 50보다 작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평균이. 그냥 키도 아니고 평균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5m가 될 일은 없잖아. 말이 안 되지? 키가 5m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평균은, 키의 평균은 이 범위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긴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확률은 1이겠지. 그치? 근데 이게 확률이 1이면 반드시 그렇다는 거니까 좋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범위가 딱히 의미가 있어 없어? 전혀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 범위를 너무 넓히면 확률은 올라가지만 그게 딱히 의미가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거지 지금 이게. 맞아? 그래서 요거를 범위를 이번에 좀 줄여봤어. 그래서 평균을 175에서 176으로 이렇게 줄여봤어. 확 줄여봤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됐을 때 확률은 당연히 어때? 훨씬 낮아지겠지. 뭐 얼마인지 사실 우리가 조사해보진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0.73 정도라고 해볼게. 그럼 확률이 되게 많이 낮아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범위하고 이 확률을 적절히 조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적당한 범위에 적당한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 아무래도 높으면 높을수록 거의 이제 그렇다는 얘기니까 확률을 좀 최대한 높이면서 이 범위를 좀 최대한 줄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출발을 어디서 할 거냐면 표준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출발을 할 건데 자, Z가 이렇게 있어. 표준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가운데는 당연히 평균 0이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단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게 범위를 잡았어. 범위를 잡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 그러니까 면적이지. 이 면적을 얼마로 잡았냐면 0.95로 잡았어. 그럼 이건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야?
확률이 0.95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95%란 얘기지. 그치? 95%. 95%의 확률로 잡은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여기에 찍히는 수치가 마이너스 1.96 그리고 여기는 1.96이라는 거는 표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그치? 표준정규분포 표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확률을 좀 식을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1.96 이상, 1.96 이하일 확률은 0.95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서 이 Z를 거꾸로 풀어볼 거야. 우리 표준화식이 뭐였어 원래? 표준화식은 x-m 나누기 시그마였잖아, 그치? 이걸로 표준화를 했잖아, 그치? 그럼 거꾸로 이 Z를 이렇게 풀어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표본 조사라는 거는 표본을 하나를 떼어내서 그걸로 조사를 하는 거잖아, 맞지? 그 표본 평균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x는 모집단의 확률 변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풀었을 때 x바에 대한 표준화로 풀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표준화를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야, 맞지? 이건 모집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풀어보면 마이너스 1.96 이상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1.96 이하일 확률이 0.95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됐어? 그 양변에 이제 이 부등식에서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고 x바를 넘길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평균만 둘 거야, 평균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업을 좀 해보면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x바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 얘가 0.95다 이렇게 쓸 수 있고, x바를 전체적으로 빼버리면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 요를 확률이 0.9다. 마이너스 곱할게. 그럼 마이너스 곱해보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그 다음에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일 확률이 0.95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 그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모평균이 얘하고 얘 사이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라고? 0.95라고. 그러니까 95%의 확률로 모평균이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5%의 확률로 틀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95%면 사실 엄청 높은 거 아니야? 그치? 거의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할 거야. 신뢰 구간. 이게 이제 이 공식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외워야 돼, 이거 공식이야. 오케이?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뢰 구간을 만드는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 보면, 요 x바라는 건 뭐야? x바의 정체는 표본 뭐야? 표본 평균이지. 그치? 아까 얘기했잖아. 모집단에서 표본 하나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분석한다고, 그치? 그러면 그 표본에 대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표본 하나에 대한 평균. 오케이? 여러 개의 표본이 나오는 게 아니라 표본 하나에 대한 평균이 있겠지?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시그마는 뭐야? 원래는 모표준 편차지, 이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원래 아까 이제 시그마 x 바에서 나왔던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저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가 맞는데, 근데 이제 문제에서 모표준 편차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평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평균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겠지, 그치? 알 수 없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표본 표준 편차로 갖다 써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모표준 편차가 안 주어지고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주어질 때가 있거든. 근데 그거를 그냥 갖다 써도 상관없다라고 수학자들이 이것도 이제 찾아냈어.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는 표준 편차 그냥 갖다 쓰면 돼. 오케이? 됐지? 잘 보고 있지? 너 지금 눈이 한 3분의 2가 감길라 그래 지금? 눈은 확실히 다 이게 확실히. 알았어. 네, 그러세요. 아무튼 요렇게 그치? 표준 아무거나 갖다 써도 돼. 상관없어. 그 다음에 요 n이라는 건 뭐야? 얘는 표본의 크기지. 얘는 표본의 크기. 됐어? 표본의 크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1.96 있지? 1.96. 1.96은 뭐라고 하냐면 신뢰 계수라고 하는데 이 신뢰 계수는 요 0.95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왜냐면 아까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0.95가 면적이었잖아. 그치? 이 면적에 대한 이 좌표로서 1.96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면적이 커지면 얘도 어때? 얘도 같이 커지겠지. 이게 이제 왜냐면 가운데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잡은 거야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넓어질 거란 말이야, 그지? 양쪽으로. 그래서 얘도 커지면 얘도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계수는 1.96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됐지? 그래서 이건 신뢰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구성하는 요소는 요렇게.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범위를 너네가 찾아주면 돼. 됐어? 별거 없지. 그러니까 문제 다 알려줘. 문제에서 표본 평균 알려줄 거고 표준 편차 알려줄 거고 표본의 크기랑 신뢰 계수 다 알려줄 거야. 그리고 저기서 이제 만약에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얘네들 다 알려주면서 요거 하나 이제 물어보는 거지. 이걸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표본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적당히 뭐 연립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니까. 아무튼 요 공식 외워서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 됐지? 그리고 이게 지금 신뢰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구간의 기호로 나올 때도 있어. 이렇게. 이게 뭐지라고 하지 말고 구간의 기호는 이렇게 되잖아. 이게 닫힌 구간이니까 이렇게. 그치?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뭐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신뢰도 95%라는 거는 일단 기본이야, 기본. 문제에서 이 개념에서 나오는 기본 신뢰도라고 생각하면 돼. 95%가 기본 신뢰도고. 그리고 신뢰도 99%에 대한 것도 있어. 딱 95, 99가 기본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지, 지금. 95랑 99 딱 두 개만 나와 있어.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99%에 대한 신뢰 계수는 2.58로 정해져 있어. 오케이?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 95%에 대한 신뢰도 95%에 대한 신뢰 계수는 1.96이고 99%에 대한 신뢰 계수는 2.58이다. 그래서 여기 계수 여기만 2.58로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요거의 신뢰 구간 같은 경우는. 됐어? 그래서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가끔 신뢰도 자체를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요 기본 말고 그냥 뭐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알파 %에 대한 신뢰도 알파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됐어? 그건 이제 일단 문제 풀면서 잠깐 볼게.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좀 잘 기억해 주면 돼.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별거 없어. 그냥 요거랑 요거 간격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x바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보통 기호로는 L로 사용하고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나와 그냥.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1.96 여기 신뢰 계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여기까지가 끝이야 내용. 자, 요거 가지고 대표 문제 좀 더 풀어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했더라? 유형 8번까지 했나? 6번까지 했구나. 7번 할 차례. 자, 90번 한번 찾아볼게. 자,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0.2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치. 지금 모표준 편차가 나와 있지. 0.2. 그치? 저건 모표준 편차지. 자, 여기서 이 양계장에서 키운 닭 중에서 몇 마리 뽑았어? 400마리.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 400이라는 얘기지.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추출해서 조사했어. 그럼 표본 평균이란 얘기지, 그지? 조사해서 평균이 3.5. X 바란 얘기야. 표본 평균.
이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끝이야 이게. X바 3.5 마이너스. 자 우리 이렇게 나와 있어. 0.95 그지? 95% 신뢰 구간에 대한 신뢰 계수가 1.96이라는 게 나와 있지. 그지?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400분의 표준 편차가 0.2지. 그지? 요거 이상 3.5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400분의 0.2 이하. 요거 정리만 하면 돼. 얼마야 이거? 20분의 0.2니까 0.01인가? 100분의 1이지, 그지? 100분의 1, 0.01. 그러면 요거 소수점 앞으로 두 칸만 가면 되니까 0.0196인가? 그치, 이거 빼면 되네. 얼마야, 그러면? 3.5에서 빼버리면? 3.5에서 이거 빼면 49인가? 4, 얼마냐? 4904인가? 맞냐? 더하면 48이구나. 8이겠구나. 4804. 맞지? 그치? 여기다 1.96 더하면 0.0196 더하면 0에다가 맞네. 그치? 이거네. 그치? 3.4804겠지. 이렇게. 아니야? 맞겠지? 그치? 맞잖아. 하나, 둘이니까 0. 맞잖아. 그렇지. 그 여기는 얘 이상 3. 얘는 5196이겠네. 이렇게. 그렇지. 0.0196 더하니까 이렇게. 이게 답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소수 계산이 조금 더럽고 그거 말고는 별거 없어. 대입만 하면 되니까. 됐어?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져. 신뢰 계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보고 하면 돼, 솔직히.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95%의 신뢰 계수가 1.96이다. 뭐 99%는 2.58이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솔직히 없긴 해. 요즘 추세는. 너네 그런 거 있잖아. 로그 2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어? 로그 2가 얼마인지 아냐 혹시? 0.3010이거든. 나 땐 외웠어 이거를. 루트 2랑 루트 3이랑 로그 2, 로그 3, 로그 5 이런 건 외웠단 말이야. 외워서 풀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 추세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저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단이라고 해서 준단 말이야. 다. 얼마로 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주는 게 항상 또 0.3010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계산 편의성을 좀 위해서 문제에서 0.3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주어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달라지니까 굳이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냥 저거 가지고 이제 푸는 게 오히려 정확한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저거 보고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 1.96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반올림에서 그냥 2라고 나올 때도 있어. 계산 좀 편하게 하라고 2라고 나올 때도 있어. 마찬가지야. 2.58도 이제 99%의 신뢰 계수인데 이것도 반올림에서 3으로 그냥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그냥 저거를 보는 게 더 좋아 오히려. 맞지? 근데 아상고에선 작년엔 외우라고 했어. 안 준대. 외우라고 했었어. 작년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몰라. 선생님한테 물어봐. 저렇게 안 준다고 했어. 그냥 외우라고 했었어. 그런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 물어봐서 준다고 하면 그럼 굳이 안 외워도 되고, 안 준다고 하면 외워야지. 어쩔 수 없이. 다음 93번 한번 볼게. 자, 어느 논에서 자란 벼 이삭의 나달의 개수는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 논에서 자란 벼 이삭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100이란 얘기야. 나달의 개수를 조사했더니 표본 평균이지.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 요 표준 편차가 S지. 표본 표준 편차. 그치? 모 표준 편차가 아니야. 근데 이걸로 그냥 갖다 써도 상관없다고. 자, 이랬을 때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래. 여기 신뢰 계수 얼마로 나왔어? 2로 나왔잖아. 그치? 1.96이 아니라 2로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100분의 시그마 20. 요건 계산이 좀 쉽다. 100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100분의 20. 요것만 계산해주면 돼. 얼마야 이게? 2 나오지? 2 곱하기니까 4. 그러니까 96 이상
M은 96 이상, 104 이하. 이게 답인 거지. 쉽지? 되게 쉬운 거 진짜. 그 다음 96. 자,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독서량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나와 있어. 자, 여기서 N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1인당 연간 독서량의 평균 X 바겠지. 얘가 13.52권이었대. 이때 1인당 연간 독서량의 모평균 M을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저렇게 나올 때 N값 구하라. 이번엔 2.58로 쓴다고 했네, 그치? 이런 거는 그냥 N값 찾는 거는 보통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로 찾으면 돼.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거야. 저 빼면 얼마야? 14.04에서 06이네. 06에서 12.34 빼면 2에다가 얼마냐? 6이냐? 1.6인가? 그치? 맞지? 1.6이. 맞잖아. 그치? 1.62. 얘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 이렇게. 그러니까 뭐 왜? 7인가? 진짜로? 10? 에? 진짜? 아, 여기서 그냥 이구나. 아, 그러네. 7이네. 그러네. 아, 7. 그렇지. 이렇게, 그지? 그럼 여기에는 이제 x바가 필요가 없지. 그치? 얘 별로 의미 없어. 이 상태 그냥 구하면 돼. 그럼 소수점 2개 깔 수 있지. 그치? 2개 깔 수 있고 2로 약분 때리면 2, 8에 16, 2, 6, 12. 맞지? 그리고 요거 약분 되나? 3으로 되겠네. 그치? 3, 6, 18, 3, 8에 24니까 256. 그치? 그래서 여기 258. 3으로 되겠네. 그러니까 1은 루트 n분의 3, 5, 15니까 n값은 얼마? 225가 되겠지. 됐지? 지금은 솔직히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계산이 편하게끔 잘 나온 거고, 이게 소수점이 들어간 상태에서 막 제곱을 시킬 수도 있어. 그렇게 좀 더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작년 한울이 좀 더럽게 나왔어. 다음 99.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비타민 음료 한 병의 비타민 C 함유량은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데, 여기서 400병을 추출해서 길이를 구하래. 실내 구간의 길이를. 자, L을 구하라는 얘기야. 2 곱하기, 자, 99%에 대한 신뢰 개수 2.58로 쓰고 있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400분의 시그마 5 해서 계산하면 얼마? 얘가 20분의니까 2분의 1.29가 나오겠네. 됐어? 계산하면. 뭐 이게 답이지 그냥. 다음 702. 자, 분산이 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2란 얘기지.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저건데 B-A 신뢰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니까 2 곱하기 얘 또 1.96 쓰고 있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 얘가 2 이하를 만족하는 n값 찾으라고. 쉽지? 별거 없지. 2 까고 그 다음에 루트 n 곱하면 얘 2 곱하면 얼마야? 3.92가 나오나? 루트 n 이렇게? 맞지? 이거 제곱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지랄이긴 하지. 3.92 제곱하면 얼마야? 얼마냐? 3.390이잖아. 그럼 400-8의 제곱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400-8 제곱. 그럼 얘는 16만 마이너스 84 32에다가 64 6400 플러스 6400 얼마야 이거? 16만에서 6400 빼면 15만 3600 에다 64 더하니까 64 그리고 100만이네. 하나 둘 셋 넷 여기 15점이네. 그치? 15.3664 정도 되겠지. 그치? 15.3664 이상. 그러니까 n의 최소값은 얼마? 16이겠지. 그치? 이렇게. 이런 게 좀 그렇긴 하지. 다음 705.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여기서 64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신뢰도 알파 퍼센트 요렇게 신뢰도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해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25래.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모르지, 그치? 신뢰도를 모르니까 신뢰 개수도 몰라.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K라고 많이 쓴다. K 곱하기 루트 64분의 시그마 50인데 얘가 25랑 같대. 그래서 여기서 일단 K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그치? 얘가 8이니까 약분 때리면 4, 여기 약분 때리면 2분의 25. 그럼 약분까지 때려서 2 곱하면 K 값, 신뢰 개수는 2란 얘기야. 맞지? 그럼 신뢰 개수가 2니까 아까 처음에 그렸던 그 표준정규분포 그래프 있지? 그러니까 가운데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게 잡는 게 신뢰도를 잡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만큼, 이만큼의 면적이 신뢰도가 되는 거야. 그럼 얼마야?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면 0. 얼마? 96이지, 96. 48 2배. 맞지? 그러면 결국 알파라는 신뢰도는 얼마란 얘기야? 그치, 96이란 얘기지. 그치, 96이라고 써야지. 0.96이 아니라. 왜냐면 얘 뭐라 했어? 알파 퍼센트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96이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네가 되게 많이 틀리는 게 여기서 이렇게까지 잘 구해놓고 답을 이거를 써서 많이 틀리더라고. 알파 퍼센트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96이라고 써야 정확한 거지. 됐어? 별로 어렵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신뢰 구간, 그러니까 이 신뢰 개수를 가지고 신뢰도 구하는 이 관계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그 신뢰도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치? 그 다음 708.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이미 추출해서 신뢰도 99% 모평균으로 추정했을 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가 1 이하가 된다라고 했어. 잘 봐. 우리 신뢰 구간의 공식 자체가 x바 마이너스 1.96에 1.96 곱하기 1.96이 아니라 그냥 뭐 k라고 하자. 일반적으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인데 요거를 우리가 원래 표준화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치? 그럼 그걸 다시 거꾸로 x바를 좀 빼보면 n-x바 얘가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그 다음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절대값으로 얘를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 그러니까 이 식은 성립하는 식이란 얘기야. 그치? 표준화에서 나온 식이니까. 맞지? 이게 뭐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뭐야? 차.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럼 얘는 무조건 얘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근데 얘가 1 이하가 되도록 한대. 그러니까 얘가 1 이하면 당연히 얘도 1 이하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푸는 거야. 별거 없지? 그래서 요거대로 지금 신뢰 개수는 3으로 쓰고 있고 n 모르고 시그마는 5라고 했지. 그치? 얘가 1 이하일 확률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러면 15 루트 n 제곱하면 뭐야? 225지. 그치? n의 최소값은 225겠지. 간단하지? 그 다음 10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에 대해서 옳은 걸 다 고르래.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 기억.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라고 나왔어. 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 건 신뢰 구간의 길이를 많이 물어보거든.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잖아. 그냥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돼. 되게 쉬워. 신뢰도를 낮춘다는 건 k가 뭐 한다는 얘기야? K는 신뢰 개수잖아. 그럼 신뢰도를 낮춘다는 거는 신뢰 개수도 뭐 한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지?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대. n을 크게 키운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값은 점점 어때? 작아지겠지. 그치?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얘는 별말 없으니까 일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표준 편차는 일정할 수밖에 없지. 하나의 자료에서는. 그리고 얘를 낮추고 얘를 높이는, 그러니까 얘를 낮추고 얘를 높이는 거야. 그럼 얘 작아지고 얘도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별거 없지 진짜. 그래서 기억은 참이야. 참, 맞는 말이야. 니은은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작게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어때?
얘 낮추면서 얘도 낮춘대. 그럼 어떻게 돼? 얘 낮아지면 얘는 어떻게 돼? 얘가 작아지면 n 값이 작아지면 얘는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리고 얘는 작아진대.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얘가 커지는 속도가 얘가 작아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전체가 작아질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얘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커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모르는 거지. 그 다음 디귿은 신뢰도가 일정할 때, K가 일정하다는 얘기지. K가 일정할 때 얘가 크기가 작을수록 길이는 짧아진대. 맞아? n이 작을수록. 얘 일정할 때 n이 작으면 길이는 짧아진대. 아니지. 오히려 커지지. 그치? 그러니까 틀렸겠지. 별거 없지? 어이.